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천만전자와 같이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만 전진하시면 됩니다. 전진이 되고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분들이고 뭔가 그래도 투자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투자가 이제 좋아 보이는 이유들이 있어요. 한번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꼭 맞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그 내용들이 거의 아는 내용들도 있고 비슷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천만전자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는 그 차트가 상당히 어떻게 꾸준히 상승하는 차트예요. 상당히 꾸준히 차트가 상승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게 보면은 차트가 이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이 차트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차트예요. 상승하는 차트.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승하는 차트 좋죠. 이게 또 하락하는 차트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하락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원리 볼 때는 삼성전자는 차트는 꾸준히 상승한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을 보이고 있고, 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경기 민감주들이 또 간혹 있어요. 보면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삼전은 이상하게 약간 경기 민감주이면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챔피언 자리를 약간 차지한 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수많은 경쟁자를 죽이면서까지 치킨 게임을 가면서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주 특별한 기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경기 민감만 많이 탑니다, 타기는. 그러다 보니까 태생이 이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사이클에 따라서 부침을 겪어요. 슈퍼 사이클일 때는 잘 나가요. 하지만은 슈퍼 사이클이 또 아닐 때는 약간 좀 부침을 겪기도 하고 약간 좀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특히 고난의 시기에 이제 들어오는 주리리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는 약간 좀 길게 봐라. 길게 보고 대중과 반대로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길게 안 봅니다. 짧게 봅니다. 그냥 짧게 보고 단타치고 나가는 경우로 기껏 길어봐야 한 달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 단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제 보려면 여러분들 이제 주가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셔야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어떻게 이게 성장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은 확신이 생기는 거죠. 특히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한다. 본업으로부터의 매출액은 10년간 꾸준히 상승해요. 그래서 일부 정책 부분에서는 이익률 때문에 약간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긴 했었죠. 하여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클 산업에서는 영업이익이 흔들리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매출이 흔들리는 게 최악이다.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흔들리면 안 돼. 그렇죠? 영업이익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번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영업이익과 매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서 들어보시면은 이해하시면은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또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연관이 커요. 반도체. 매출과 이익의 방향이 꾸준히 우상향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상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2020년에 그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찍고 계속 우상향 중이었어요. 계속 우상향 중이었다. 삼성전자는 매출과 이익과 밸류, 주가 모두 슈퍼사이클 이후에 이제 레벨업을 했어요. 레벨업. 그리고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을 좀 많이 보여왔죠. 좀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좀 계단식 상승이 좀 돋보였다는 거예요. 하나.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였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한번 잘 보여야 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냐 아니면은 좀 불안정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경기가 활발하냐 안 하냐, 이게 또 이익을 가려요. 국제 경기가 활발하면은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익을 많이 거둘 수 있죠. 특히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많이 탑니다. 경기하고 경기 좋을 때는 뭐 고가의 휴대폰도 많이 팔리고 하겠죠. 근데 경기가 또 안 좋으면은 또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그런 것들이 수요가 이제 또 줄어들면은 결국 이익을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도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종목이 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이고 이제 또 기업이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경기 흐름 활발도 한번 활발한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금리 인상 이후였던 2016년하고 17년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반대로 그때 뭐 있었어요?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그 당시 때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어요. 2016, 17년도. 하지만은 슈퍼사이클이 왔었다. 그래서 삼전에 투자하려면은 보통 두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인지, 현재는 뭐 치열해 보이지만 치열하지 않고 액션은 취하지만 실제로 뭐 타격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 좀 애매모호한 상인가, 아마 그런 것도 체크해 봐야겠죠. 슈퍼 사이클을 확인을 해보겠죠. 첫 번째는 뭐 사이클이 뭐 스마트폰, 두 번째는 사이클이 뭐 메모리 반도체, 다음 사이클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그럴까요? 하여튼간 그런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주체가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다음 사이클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 내역 중에 하나인 그 유형 자산이 있어요. 유형 자산. 그 취득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 비용. 유형 자산의 취득 비용은 결국 실제 투자 지출액을 뭐 거의 뭐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형 자산 취득 비용이 조금씩 약간 우상향 중이다. 2017년도에 최대 지출을 했고 2020년도에는 유사 수준으로 지출한다. 유사 수준으로 지출을 하고, 2017년도에 이제 평택에 대규모 투자를 해요. 평택에다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2020년 추가 또 신규 투자가 있습니다. 뭐 안성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국의 21년 1분기 반도체 장비 투자 세계 1위 뭐 이런 게 있죠. 뭐 단일 최대 규모 삼성전자 뭐 38조 파운드리 증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미래 먹거리에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동일 분야의 탑 클래스인 TSMC를 뭐 위협한다. 뭐 그런 게 있죠. TSMC가 삼성전자에 치킨 게임을 걸고 있지만은 실제로 치킨 게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가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상당히 잘해요. 이런 건 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월 일시 하락 후에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오르는데, 최근 삼성전자를 비관하는 여론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삼성전자는 R&D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제 매수 중인데, 일단은 기관들도 좀 2주 동안은 꾸준히 순매수세는 유지를 하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은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뉴스에 많이 휘둘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뭐 뉴스를 보지만은 너무 우리가 뉴스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배를 탈 때 멀미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배 탈 때 멀미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멀미를 하려면은 시야를 어디로 봐야 돼요? 시야를 멀리 봐라, 멀리. 멀리 보면은 그나마 좀 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해요. 하여튼간. 그리고 또 우량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량주는 우량주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 맞게 투자를 해야 돼. 그 결국 뭐야? 길게 보자.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은 대중이 나쁘다고 말할 때가 사야 할 시기다. 다들 나쁘다고 말하고 비관적이고 비난할 때 그때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당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결론은 그래요. 삼성전자는 대중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때 긴 안목을 보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다들 좋다고 말할 때 사면은 그땐 늦어요. 결국은 다들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말 그대로 잡주니 뭐니 막 그런 소리가 나올 때가 삼성전자를 이제는 삼성전자 모을 때 됐구나,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딱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삼성전자 나름대로 괜찮은 매력적인 기업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괜찮은 주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투자가 좋아 보이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는 삼성전자는 특급사랑은 뭐냐 천만전자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휴일도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2교시.